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표 입력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표를 크게 이 K랩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랑 메인 매치 전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일단 여러분 일반 전표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 내용은요, 별도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K랩에다가 우리가 이제 앞전 공부했던 차변, 대변 입력하는 분계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입력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해서 이미 나는 전표 입력을 다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이 내용 패스하고 그냥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시고요. 전산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만 여러분 이 강의를 좀 들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K랩의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 전에 전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요 내용 이론적으로 좀 알아보고 K랩의 요 전표들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표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앞전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는 거래를 딱 인식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분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계를 작성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분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표를 만들어요. 전달하는 표라 그랬죠? 자, 만약에 1월 6일자에 주주로부터 3천만 원을 출자 받아서 근거에다가 보관했다 라고 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3천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자본금이 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이라 이름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분계를 할 때 현금은 굉장히 쉽지만 자본금, 출자금이 들어올 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걸 여러분이 잠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알맹이를 공부를 언젠가 할 거예요, 자본금에 대해서도. 근데 헷갈리시면 우리가 저 앞전에 뭘 봤었냐면, 계정 과목을 우리가 등록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K랩 메뉴 중에 계정 과목 부분을 딱 엔터를 쳐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쫙 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출자금이 들어와서 여기다 뭘 분계를 해야 되는데, 요 지금 대변 쪽에 들어갈 항목이 자산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부채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자본 항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공부를 처음 하는 초심자라 하더라도 출자금이 들어왔으니까 아하, 이게 자본이랑 관계된 거구나 라는 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K랩을 여기 들어가셔서 자본 쪽에 메뉴를 눌러 가지고 그 중에서 뭘 하나 고르면 되는 건데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건 자본금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전표를 만든다고 했죠. 날짜 적어주고요, 몇 번째 거래인지 거래 적어주고요, 왼쪽엔 차변 자산의 증가나 비용이 발생을 적는 거고요, 대변인 부채의 증가나 자본의 증가나 수익이 발생하고 적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 3천만 원 주주출자, 자본금 3천만 원 주출자 이렇게 적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실제 실무에서 하는 분계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3가지의 전표가 있어요. 이 전표가 첫 번째 무슨 전표냐? 바로 입금 전표예요. 여러분 얘는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를 표시하는 전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표에는 현금 상대 거래만 표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생겼냐면요, 지금이야 전산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얘를 몽땅 다 종이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는 항상 차변에 무슨 분계하게 돼 있어요? 항상 차변에 현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래가 옛날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금 거래를 대부분 다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진짜 옛날에는 예금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얘는 항상 차변이 현금이 들어오네? 이거 안 쓰고 싶은 거야, 귀찮으니까. 얘만 적고 싶은 거야, 얘만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금전표의 계정과목은 자본금이다. 자, 입금전표의 계정과목은 자본금이다. 출자금 수령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변만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변은 뭐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입금전표니까. 입금은 은행 입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현금의 입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을 안 해도 차변은 항상 뭐라는 겁니까? 현금이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아하, 현금 입금됐구나.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 3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표의 종류가 바로 입금 전표예요. 자, 두 번째 전표는 뭐냐? 바로 출금 전표예요. 자, 옛날에는 다시 말하지만 은행 거래보다는 현금 거래가 많다고 했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 돈을 지급해야 돼. 자, 현금이 출금되는 그런 거래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출금 전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전표에는 현금 상대 거래만 표시가 돼요. 무슨 얘기냐? 보증금을 5월 6일 날 3천만 원을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대변에는 이제 현금을 적어주는 거고요. 나갔으니까. 새로운 나의 자산인 전세보증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세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임차보증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 여러분 공부를 다 안 하셨고요.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용어가 헷갈려. 그럼 어디로 가면 된다 그랬죠? 계정 과목 등록이 돼 있는 메뉴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현금을 주고 내가 보증금을 줬으면 보증금이 내 자산인 건 알잖아요. 자산 쪽에 쭉 가면 여러분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개 클릭해 보면 나와요. 거기에서 얘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F2를 눌러서 이렇게 보증금이라고 치면 얘가 뜨거든요. 걔 입력하는 겁니다. 자, 뒤에 공부하겠지만 얘는 나중에 돌려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이라는 회사에 업체 등록을 하고요. 거래처 등록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출구 전표예요. 자, 계정 과목에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있다. 출금 전표니까 여러분 얘는 무조건 뭐가 나간 거예요? 현금이 인출된 거래니까 무조건 대변은 뭐라는 거예요? 현금인 거군요. 여기 있는 보증금은 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차변이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고 만드는 전표가 바로 현금 나가는 약속 출금 전표예요. 입금 전표는 여러분 돈이 들어와서 좋잖아요. 빨간색 종이를 만들어 썼고요. 출금 전표는 돈이 나가서 시급하잖아요. 파란색으로 만들어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표의 종이가 세 가지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입금 전표, 빨간색 인쇄된 표, 출금 전표, 파란색 인쇄된 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금에 입출금이 없는 거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둘 다, 그러니까 현금하고 현금이 입금 출금되지 않고 다른 거래만 있는 거, 이걸 말을 바꾸면 바로 대체 전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이 없거나 현금 이외에 다른 것도 섞여 있으면 차변 대변이 다 필요하거든요. 하나만 적을 수가 없거든요. 둘 다 적는 그런 전표를 대체 전표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흰색 종이에 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9월 6일자에 보통 예금이 10,000원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냐?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 반복이에요. 여기에 이자 수익을 집어넣을지 이자 수치를 집어넣을지 이자만 집어넣을지 헷갈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계정 과목 등록된 거 보고 불러오면 된다 그랬죠. KDF 시험 차원에서는. 자, 차례가 다 필요하죠? 그럼 아까 봤던 일반적인 전표를 만드는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례가 둘 다 있는 전표, 대체 전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를 우리가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내용을 K랩 불러와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게 일진자동차의 K랩 메인 화면이잖아요. 저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전표 입력에 첫 번째가 바로 일반 전표 입력. 제가 표시해놨죠. 빨간색으로. 저 일반 전표 입력 부분을 클릭을 딱 해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아까 봤던 세 가지의 거래 K랩에다가 그대로 한번
자,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 세 가지를 쩌러니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전 봤던 전표 종류 세 가지를 연달아서 한번 일진 자동차의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랩 구동시키시고요. 회사를 자, 맨 밑에 일진 자동차로 들어가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표 입력 부분에 일반 전표 요거 클릭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 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처럼 날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날짜 입금 전표 1월 6일이죠. 이렇게 여러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맨 여러분 아래쪽을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가 보이느냐. 자, 1번 출금 전표, 2번 입금 전표, 3번 차변, 4번 대변이 보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입금 전표이니까 2번을 누르셔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놓고 9분의 2번을 탁 누르면 알아서 입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금 전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어떤 약속인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뭐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대변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F2를 누릅니다. 여러분 모든 계정 과목의 조회는 여기서 F2예요. F2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죠? 여기서 자본금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입력된 것을 얘가 불러오기 때문에 331번에 자본금을 불러옵니다. 엔터를 딱 치고 자본금은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계속 엔터를 쳐보시면 알아서 얘가 대변으로 가버려요. 눈에 여러분 차변이 보이지만 무조건 이렇게 생긴 자, 입금 전표는 대변만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가보시면 알아서 얘가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현금이라고 써져 있고요. 아래쪽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알아서 붕괴를 자, 이런 식으로 알아서 붕괴를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알아서 이런 식으로 차변에 현금 3천만 원을 얘가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표는요. 위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붕괴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위에서 입력을 오로지 뭐만 한 겁니까? 대변만 입력을 하면 이 입금 전표는 알아서 현금이 차변에 입력되도록 얘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끝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출금 전표인데요. 출금 전표 날짜가 5월 6일이죠. 자, 여러분 논리는 똑같은 겁니다. 논리는 똑같은 식으로 자, 출금 전표는 무조건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는 내용이죠. 출금 전표 몇 번입니까? 1번 입력하면 알아서 출금이 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은 우리가 현금 쪽은 입력하지 않고요. 차변 쪽에 내용만 입력하면 되는데 갖다 놓고 임차보증금이었잖아요. 임차라고 치는 거죠. 그럼 여러 개가 뜨는데 그중에 우리는 232번에 임차보증금만 딱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입력을 뭐라고 하는 거냐. 자, 한국기업이었죠. F2를 무조건 다 이거 누르는 거예요. 조회할 때는 F2 눌러서 여기서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자가 있는 게 다 뜨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7에 한국기업 딱 보이시죠.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알아서 임차보증금은 내가 받을 돈이니까 이것만 입력을 딱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예 입력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현금이라고 뜨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붕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렇게 자, 대변 쪽에 현금에다가 3천만 원을 지가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출금 전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대체 전표 입력을 할 거고요. 날짜가 며칠이었습니까? 9월 6일이었죠. 엔터 치시고요. 여러분 대체 전표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 어떤 게 보이느냐? 자, 3번의 차변, 4번의 대변이 보이는 거죠.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가셔서 일단 차변 입력을 해야죠. 3번 누르면 지가 알아서 차변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기 때문에 갖다 놓고 여기다가 보통자만 치면 보통 예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보통 예금은 여러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 숫자를 입력할 때는 000 누르는 대신에 자판에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0이 3개 들어갑니다. 자, 이제 4번은 대변이죠? 4번 누르셔 대변을 누르신 다음에 계정 과목이 바로 이자 수익이죠. 그래서 이자라고 치면 이자가 여러분 다 뜨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901번의 이자 수익입니다. 이렇게 하고 10,000원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000 입력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력할 때 플러스를 자판에서 딱 누르면 0이 3개가 딱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으로 첫 번째 입금전표, 두 번째 출금전표, 세 번째 대체전표를 입력을 했는데 뒤에다 정리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K를 입력할 때 말이 없으면 그냥 통일로 무조건 차변, 대변, 세 번째 자 대체전표로 해서 차변 입력할 때는 3번, 대변 입력할 때는 4번으로 입력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달아 3개 전표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3가지의 대표적인 그 입금전표, 출금전표, 그 다음에 대체전표 입력을 한번 해봤죠? 요거 입력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잘못 입력한 붕괴의 삭제예요. 여러분 이 K랩은요 어떻게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 있냐면 입력하자마자 자동 저장이에요. 우리가 왜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용할 때는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저장 안 했는데 막 컴퓨터가 펑 나가서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죠. 입력한 것들이. 그럴 걸 대비해서 무조건 K랩은요 입력하자마자 자동 저장이에요. 근데 K랩 입력을 해놨는데 이거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입력하는 일반 전표 창에서 자 위쪽에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X 표시를 눌러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저 붕괴 앞쪽에 요 네모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X 표시를 눌러서 삭제하거나 F5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실수하시면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두 번째는 차변 대변 금액이 불일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험 삼아 불일치하게 금액을 넣어보는 거예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다르게 내면 아래쪽에 빨간 색깔로 불일치가 딱 뜹니다. 이거 주의해서 입력하시고요. 또 하나가 바로 거래처 입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 앞전 강의에서 거래처 입력 문제가 크게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있다고 했죠. 요 내용이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씩 돌아가면 3점짜리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등록 왜 했겠습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과 내가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는 반드시 어디서 받을지, 어느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 갚을지 그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경우에는 외상으로 판 외상 매출금, 어음받고 판 받으러음, 미리 돈을 줬던 선급금, 못 받은 돈 미수금, 빌려준 돈 대여금, 그리고 내가 전세보증금 맡겨둔 임차보증금. 여러분 이 채권은 어디에서 받을지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고요. 또 한편 외상대금 갚을 때 어음 발행해서 어음 대금 갚을 때 돈 안 준 미지급 거래처, 자, 돈 빌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돈 미리 받았던 선수금. 여러분 요것들은 지금 알맹이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인데요. 나중에 차츰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될 채무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을 해야 돼요. 거래처 입력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K랩 프로그램 불러와서 손으로 하는 붕괴를 입력하는 전표 입력 공부를 했죠. 부가가치세가 없는 이런 전표를 일반 전표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따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전표 입력의 기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일반 전표 K랩 입력 방법 공부를 했는데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입력하는 자, 입금 전표. 자, 그러면 차변은 입력이 아예 안 돼요. 왜? 뭐가 들어왔다는 약속인 겁니까? 현금이 들어온 약속. 그럼 뭐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대변만.
출금전표. 여러분 얘는 입력하면 뭐가 나갔다는 가정인 겁니까? 현금이 나갔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대변 입력을 안 해요. 뭐만 입력하는 겁니까? 차변만. 그럼 알아서 K랩이 입금에 차변에 현금 입력을 해주고요. 알아서 K랩이 대변에 현금 입력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차변 대변이 다 필요한 분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대체 전표라고 불렀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K랩 입력할 때는 입금 전표 입력해도 되고 출금 전표 입력해도 되고, 그런데 현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거를 다 표시해서 차대변에 다 입력하는 대체 전표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거래를 그냥 무조건 다 대체 전표로. 그래서 차변은 몇 번으로? 3번으로. K랩에서 4번은 몇 번으로? 대변은 몇 번으로? 4번으로 입력해서 차변에 현금 적고 대변에 다른 거래 적고, 차변에 다른 거래 적고 대변에 현금 적고, 즉 말을 바꾸면 입금 전표, 출금 전표도 무조건 다 대체 전표로 입력해도 괜찮다고 했죠. 여러분이 능력이 충분해서 입금 거래 분류할 줄 알고, 출금 거래 분류할 줄 알고, 대체 전표 분류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 출금 전표를 입력하고 입금 전표를 입력하고 대체 전표를 입력하고 그래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거래를 그냥 대체 전표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3번은 차변, 4변은 대변을 입력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시 말하지만 따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요 입력하는 방법 이용해서 이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제 알맹이들, 개정 과목들을 이론도 공부하면서 바로 K랩에 입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개정 과목 강론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